때리면 나와. 껍딱지가 나와. 아야 지금 오른쪽도 깜빡깜빡거려. 왜 이러지? 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어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인천에 있는 기아 플래그십 스토어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된 거는 기아의 대표적인 경차 모델 중에 하나인 이 모닝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모닝이 과연 어떤 디자인으로 돌아왔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빨간색의 모닝은 일반적으로는 안 살 컬러예요. 하지만 이번에 기아가 모닝을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두 가지 컬러를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하나가 이 빨간색이고 하나는 새롭게 보여드릴 그 초록색? 올리브 그린? 정확한 이름은 어드벤처러스 그린이라는 그 컬러 이름인데 겉에서 딱 봤을 때 올리브 색깔이 조금 난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색깔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정말 아쉬운 거는 두 가지 색깔이 전부 다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은 색깔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깔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고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품목들이 들어갔는지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셀토스라든가 스포티지라든가 몇몇 차종들에서 계속해서 많이 적용을 했었던 최신의 기아의 디자인 시그니처들, 스타면 라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모닝에는 조금 과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좌우로 쭉 연결되는 LED 바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약간 좀 과격하게 꺾여 있는 듯한 그런 라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차가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리고 각이 져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한데 캐스퍼 말고는 지금 경차라고 할 만한 게 몇 개 없죠. 캐스퍼, 레이, 모닝 이 세 종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파크가 단종이 됐기 때문인데 레이가 동급 최초로 이렇게 가운데까지 LED가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들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쟁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약간 좀 과한 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번에 모닝이라는 차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경차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모닝이라는 것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연기관차라기보다는 전기차에 더 가까운, 그래서 도시명 모빌리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닝의 이 광고 캐치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도심 집중 모빌리티?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4hour 모닝이라고 하면서 아침을 어떻게 열 것인가, 그리고 그 아침을 열 때 같이 할 수 있는 차이면서 거기에다가 도심에서의 활동에 적합한 차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도심적인 이미지들이 강하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범퍼 아래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닝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요소들, 약간 좀 위아래로 타원을 조금 늘려놓은 듯한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옆쪽을 한번 볼까요? 자, 휠의 디자인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EV9에서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좀 넓은 면적을 쓰면서 가운데는 조금 더 좀 모여 있고 살이 좀 붙게 되는 그런 형태의 휠의 디자인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기아의 레이 전기차도 테스트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레이 EV에도 비슷한 형태의 이 휠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휠의 디자인을 이번 모닝에서도 적용을 해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게 될 기아의 차종들에는 다 이런 형태의 약간 좀 면이 넓은 그런 휠의 디자인을 적용한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앞으로 전기차로 계속해서 바꿔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전에 하이브리드라는 차들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서 공력 성능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력 휠을 적용을 했다라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면적들이 굉장히 넓은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 모닝에서도 그렇고 그런 디자인들을 적용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이번에는 뒤쪽 한번 볼까요? 자, 뒤쪽 같은 경우에도 셀토스가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도 이 스타면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 시그니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좌우로 쭉 연결되는 LED, 거기다가 양쪽 끝에서 각을 져서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위 트림, 트렌디 트림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LED 라이트가 빠지게 되고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토스의 이미지 그 느낌이 그대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아닌데
이 모닝의 레터링의 폰트가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이 저는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이제 EV 시리즈들이 출시가 되면서부터 이런 폰트 레터링들을 좀 각진 디자인들을 많이 적용을 해 왔었는데, 이번 모닝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스타맥 라이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길다란 LED를 적용을 하면서 버튼 위치도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곳으로 옮겨줬어요. 예전에는 요 아래쪽에 있었는데 저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기존에 있던 위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래쪽에 있다거나 갑자기 트렁크 안쪽에 구멍이 쏙 들어간다거나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트렁크의 공간은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 워낙에 작은 사이즈, 애초에 분류 자체가 경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추가적인 공간이 있어서 조금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네, 아주 정직한 경차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모닝의 뒷모습을 한번 봤었는데 이 차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왜냐? 기아의 모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일반적인 승용 모델, 그리고 뒷좌석을 화물칸 형태로 만든 밴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밴 모델이에요. 야짜! 이게 확실히 이 에어 쇼바라고 하죠. 이것만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열리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2인승 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열의 시트를 없앤 대신에 95리터의 트렁크 수납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공간에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많이 실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실어보면은 생각보다는 많이 실리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다마스라든가 라보라든가 그런 것들,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던 그런 차들이 단종이 돼서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캐스퍼도 그렇고요, 이번 모닝도 그렇고요, 레이도 그렇고 이 밴 모델들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와. 자, 이번엔 이 기아 모닝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작죠? 제가 큰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차가 조금 작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썬루프도 열려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에 적용된 컬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를 했던 어드벤처러스 그린과 함께 새롭게 추가가 된 실내 컬러 중에 하나예요. 약간 좀 푸른 빛들, 녹색의 빛이 도는 그런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첨단 안전 장비들, 특히 주행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보조 장치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 판매를 했었던 모닝에서부터 좀 느꼈던 부분이기는 한데, 경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박았다?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편의 장비들, 경차에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장비들을 넣어둔 것들이 조금 인상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8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모닝 같은 이런 경차에서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거는 계륵이에요.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해서 딱히 불편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빠짐없이, 물론 이제 상위 트림으로 가셔야지 선택이 가능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게 돼요. 스마트 패키지라는 선택 품목을 추가를 하시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사실 조금 놀랬어요. 모닝과 같은 경차들 같은 경우에는 첨단 장비들, 그런 편의 장비들 조금 손해를 보면서 타는 차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열 같은 경우에도 2열에서 쓸 수 있는 C타입의 USB 포트 하나를 같이 마련을 해준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차키. 이게 EV9부터 적용이 되는 새로운 디자인의 차키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폴딩 키를 선택을 하셔도 이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끄럽고, EV9보다는 확실히 버튼의 개수가 적어요.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 적기 때문인데, 그런 형태의 키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분명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끼고 구매를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컵홀더가 삐뚤르다.
자, 지금까지 새로운 기아의 모닝을 살펴봤습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저의 기대보다는 그렇게까지 비싸진 것 같지는 않아요. 최하위 트림을 선택을 하게 되면 1,3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최상위 트림을 선택을 해도 1,600만 원대, 거기에다가 선택 품목을 다 골고루 때려 박아도 한 1,700 중반 정도에서는 이 차를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는 가격대를 생각을 해본다면 1,400만 원 후반대에서 1,500만 원 초반대 사이에서 이 차를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과 비교를 하면은 경차는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이미지가 있던 것들도 사실인데, 사실 요즘에 가격들이 다 많이 올라갔죠. 그런 가격들의 인상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모닝의 가격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를 시승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승을 하게 된다면은 이 차가 주행 감각 측면에서, 그리고 안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첨단 안전 장비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됐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